자,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병도 의원입니다. 참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이게 계엄은 어떤 뭐 헌법적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다. 근데 전 국민은 옳지 않은 통치행위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통치행위인 거죠. 저는 이 계엄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회복 불능 정권으로 들어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회의장이 담벼락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정말 그 대통령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국회를 마치 범죄자의 소굴이라고 행정부 수반이 표현을 합니다. 그 인식의 기반이 뭔지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너무 상식적이지 아니고 또 다른 한편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정말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판단이고요. 그래서 정말 2024년 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창피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버렸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일제 식민 통치, 6.25 전쟁 이후에 세계 최고 가난한 국가에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룩한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자랑했던 대한민국 아닙니까? 수많은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서 목숨을 잃고 이룩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촛불로 상징되는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 평화 국가로 인정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많은 국민들이 노력을 해서 세계적으로 독특한 한류 문화를 형성을 해서 정말 우리 국민 모두 다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이 윤석열이라는 한 분 때문에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봤는데 무장한 특수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하고 총을 들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 법리, 법치, 그 모습 자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과 세계 민주 시민들은 그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봤겠습니까? 총을 차고 총알을 들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을 한다. 이게 고도의 통치행위다? 국가가 현재 그 정도로 혼란스러운 나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그렇게 대한민국 만만한 국가 아닙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일으켰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계엄을 선포할 그런 나라이다? 그걸 어느 국민이 여러분 인정을 하겠습니까? 저는요, 이 현재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는 건 우리가 이만큼 무능하다.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야당을 이렇게 하는 게요. 이거 정말 실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렇게 무능하다. 야당 탓하는 건 집권 여당이 넘 탓 한두 번 하면 안 돼. 이제 그만해도 돼요.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요. 저희 그때 120석이었습니다. 야당 의석이 173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느 여당이 뭐 한다고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해 줍니까, 여러분? 안 줘. 저 국회 와서 살았습니다. 초선 의원, 위원장 안 되면 만나서 읍소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열을 하면은요 셋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야당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정치는 갈등도 하고 싸우고 이런 협의들을 거쳐서 국정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해요. 국민들 상대로 국민 가슴에 총을 겨누는 거죠. 안 되겠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게 너무 처참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법리 이야기 하시는데요. 이거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계엄 사태는 현재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분, 참여 가담하신 분들, 이거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심판, 법적 심판 여러분들이 이제 법적 판단을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그런 판단 시간은 곧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책상에 앉아서 법리 따져보니까 이렇고 개헌법 몇 조 국회에서 주장하는 법리 이렇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많은 역사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법적인 판단도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거 탄핵소추 문제 결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이 계엄을 통해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통탄을 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이번에 좀 놀랐던 게 목현태 총경님 나오셨나요? 예. 국회 경비대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왜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았습니까? 단순하게 물어보면 국회의원들은요.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세요.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여러분 장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헌법적 권한으로 개엄을 했고 또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 77조에 따라서 그걸 이 해제할 권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러 국회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왜 막아요? 근데 누구 지시했습니까? 누구 전화 왔었어요? 막으라고. 국회를 누가 통제하라고 누가 지시했어요? 예, 먼저 국회 경비대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안전한 의전 활동을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국회의장님이 못한 것에 방송에서 대해서 너무한데 죄송하게 뭐 생각합니다. 할 이야기도 없고요. 예. 누구 지시했습니까? 네? 지시를 누구 지시 받았어요? 국회 경비대장. 예, 저희들은 서울청 지휘망에 따라서 그럼 서울청장이 지시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청장은 그럼 독자적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청장 지시를 제가 지시한 겁니다. 예. 그 언론에 전에는 서울청장이 아닙니다. 지금 처음부터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제가 예. 예. 의원들 전부 모두 통제하라. 그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제가 그 계엄이 선포가 되고 나서 굉장히 그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누구나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럴 때는 경찰청에서 직장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러고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뭐 국회의원 따질 것도 없고 전체를 다 통제를 한 거죠.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전체를 통제를 했는데 한 19분 후에 서울청장이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 해고 저한테 건의를 해서 오케이 그러면 국회 상시 출입자는 출입을 허락해라고 지시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